인사드리겠습니다. 하원 영재수학 부원장 김민입니다. 오늘 이름제 설명인데요. 일단 이게 저희 학원이 영재학교의 입시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뭐 2학년 어머님들도 들으셔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영재학교 입시가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사실 변해왔어요. 네, 그래서 그 흐름을 일단 먼저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제 올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사실 영재학교 시험이 올해부터 서술형 비중을 대폭 이제 늘리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가장 몸에 와닿을 수 있는 게 지금 영재학교 아이들이 지원한 아이들이 지금 어제 해가지고 자기소개서가 마무리됐어요. 서류 접수가. 그러니까 근데 가장 큰 변화는 그러니까 중국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중국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뭐 세네 개 학교 써가지고 되는데 가자 뭐 이렇게 되고, 지금은 예를 들면 서울이면 서울, 뭐 경기면 경기 이렇게 된 거죠. 하나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에 두려워하시냐면 어머니들이 1차에서 떨어지면 시험을 못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시험도 못 보는 상황이 너무 두려운 거죠.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도 사실 이전 같으면 뭐 어디 하나 되겠지 뭐 이런 느낌이어서 불안해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문항이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발표한 건데, 일단 그 전에는 단답형 비중이 좀 높았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답형 비중을 확실히 축소해서 어찌됐건 30% 이내로 내겠다. 단답형 자체를. 그러니까 서술형을 늘리는 거죠. 근데 기존에 서술형 위주로 봤던 학교들이 있어요. 서울이나 한국이나 뭐 서술형을 냈던 학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은 큰 변화가 없겠지만 단답형을 위주로 냈던 학교들은 좀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시험을 봐야지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큰 변화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좀 적나라하게 실력이 좀 드러나겠죠. 이런 부분 안에서. 그리고 경기영재고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이제 서술을 보겠다. 답도 중요하지만 말한 상태고, 규정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서술형으로 비중을 내겠다 이렇게 말한 상황이어서 이거는 뭐 기출문제 뭐 문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흐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문항수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서술형이 늘어나면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이 부분 안에서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단순 지식 위주가 아닌 창의성, 문제 해결력, 조합 사고력 평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때문에 자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건 어떤 과정을 했다고 길러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공부하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 흐름들은 사실 계속 이어져 왔어요. 영재고 시험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연도별로 좀 보여드리면 대표로 제가 선정한 문제인데 경기 기출문제거든요. 경기는 그러니까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다른 색깔을 좀 지니고 있어요. 다른 학교랑.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숫자를 지금 도형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거 안에서 이게 일단 이 문제를 풀려면 개념 별거 없어요. 사실 개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소인수분해 하여라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 문제를 풀려면 이걸 이해해야 되겠죠. 문제가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도대체 뭘 말하는지. 그러니까 짤막한 문제에만 길들여 있는 친구들은 이런 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가만히,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나쁜 거죠.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냥 선생님 풀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꽤 많아요. 네. 근데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문제를 해석해야 되고 그 글을 못 읽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뭐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걸 해석을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건 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걸 이해했다면 수를 구할 수 있겠죠. 이게 이 모양이 어떤 수를 나타내는 건지. 그러고 나서 저 몇 개로 가능한 최대 수를 봐요. 최대 수를 봐요. 10개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거대한 이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2019학년도잖아요. 20학년도도 보시면 대표로 제가 몇 개만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종종 제가 보여드렸는데 어찌됐건 뭐 경기를 시작해서 이기고 지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는 이기는 거, 지는 거 이렇게 대응을 시키면 예를 들면 이기는 건 뭐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지는 건 위로 간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뭐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등과정 맞죠? 이거 A급이나 이건 어떤 문제집에서 나오는 최단거리 문제예요, 실제로.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1번을 푼 친구들은 어찌됐건 얘는 계산으로도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안 풀어도. 근데 3번까지 가면 뭐가 생기냐면 이 비기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경우가 3개가 생겨요.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하나 더 경우를 확대해서 입체로 만들어버리면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커다란 이론이 없어요. 보셔도 아실 거예요. 이거는 뭐 이런 그림들은 뭐 입체야 그렇다 치지만 이런 그림들은 뭐 중도 내신 문제집에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문제들이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입시 흐름은 뭐 어찌됐건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들이 배워야 할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문제 자체가. 그래서 저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지만 이게 되느냐 그렇진 않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건 서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결국은 식으로 만들고 이거 자체를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상황인 건데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석하고 식으로 만들고 그걸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풀어낸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이론은 필요하겠지만 그거 자체가 뭐 심한 이론을 반드시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그 전에도 그런 문제가 좀 나오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사실 최근 기출문제들은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K문을 반드시 해야지만 영재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문제 보시면 아실 테지만 전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K문 준비했으면 다 영재고 합격해야 되잖아.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늦었다. 뭐 이제 수학 생활 끝냈으니까 하기 늦었다. 이렇게 학원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 합리적이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통 배수 좀 많이 가르치는데 수학 상황만 하면 차고 넘쳐요. 개념은 차고 넘쳐요. 다만 어떤 거냐면 문제에서 보셨겠지만 중등과정과 연계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 나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주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영재고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보시면 뭐 개방성 일단 서술형 문항이 뭐 많이 나오고 문학 조정한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일단 열린 문항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셔서 제가 말씀 좀 드리는데 이거는 열린 문항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아름답게 글짓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서술형 문항에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서술형 문항이 이제 많아지니까 아이들 서술 준비해야 되겠네요.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K문 2차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오해가 항상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아이가 학년이 어려요. 그러니까 저학년이에요. 저학년이고 그리고 시간에 충분한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경험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K문 했던 친구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오래 공부했고 그러니까 수학의 공부의 양으로만 따지면 절대적이에요. 그 친구들. 심지어 주5일까지 막 한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공부의 시험만 따졌을 때는 일반적으로 선행한 친구들이랑은 좀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애들이 버텨낸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버텨내는 것 자체도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건 맞죠. 쉽지 않아요. 그 부분에서 애들이 버텨낸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다시 말씀 좀 드리면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2차를 준비해서 서술형 문항을 준비한다. 이건 뭐 나쁘진 않은데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부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이거. 제가 뭐 수업 시간도 가끔 얘기하는데 우리 집 앞에 편의점을 가는데 나는 그냥 걸어서 바로 가도 되고 뭐 부산을 들렸다 가도 되는데 부산을 들렸다 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에서의 서술형이라는 건 글짓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논리적으로 그 답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중학생들한테 그렇게 많은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아름다운 논리적인 뭐 어떤 그런 거 기대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제가 뭐 엄밀성을 뭐 가지고 뭐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으면 그냥 네 나름대로 표현하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재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서술형에 대한 대비라는 거 그리고 K무 2차에 대한 서술은 제가 명확히 좀 말씀드리면 좀 형식도 갖춰져 있고요. 틀이 있어요. K무 자체가 좀 오래된 시험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원하는 방향성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왜냐면 IMF 대표를 뽑기 위한 시험이에요. 본질 자체가 좀 대중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해보는 건 좋지만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서술형을 위해서 K무 2차라는 건 별로다. 이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서술형이 비율이 높아지면서 문학수 조율이 되는 건 맞고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개방성이 높은 문제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 정답은 있어요. 다만 여러 개일 뿐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 안에서는 아이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게 다양하게 열어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게 통으로 전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발표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많지 않은 이론을 가지고 그걸 얼마나 활용해서 자기 걸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할 수 있느냐. 활용 능력이죠. 이 시대가 원하는 게 요즘 그런 거잖아요. 계산기 같은 애들이 필요하진 않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정보를 취합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필요한 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흐름들은 계속 있고 이게 지금 이번에 시험이 바뀌면서 본격화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전에도 이 흐름 다 있었고. 네. 그래서 일단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1차 서류가 강화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내신과 추천서는 너무나 중요하겠죠. 이 부분 안에서는. 네. 학교 생활이 중요해졌다는 얘기예요.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서양을 많이 하시는 게 교과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신은 명백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내신이 옛날처럼 학교에서 막 꾸벅꾸벅 조르고 하고 나서는 땡땡해가지고 문제 잘 풀고 이런 친구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래요. 학교 생활 잘하고 똘똘한 친구들도 많아요. 굳이 학교에서 뽑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친구들이 문제를 일으킬 확률도 높아요. 심지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역시 내신을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학교 생활을 잘하는 친구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흐름이 이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중학교 1학년을 포커스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학교 생활, 내신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챙겨야 돼요. 그리고 영재처럼 추천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기소개서도 쓰고 추천서도 쓰고 1차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추천서는 100만 배 중요해요. 자기소개서보다. 네. 그러니까 이거 막말로 1억을 들여서 합격 자기소개서를 써준다. 그 돈 들이면 되는 거잖아.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소개서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일단 제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지만 상식적으로만 써라. 비상식적인 애들이 있어요. 비상식적인 애들이 있어요. 이상한 소리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은 되게. 그러니까 글을 못 읽기도 하는데 글을 못 쓰기도 해요. 이상한 글을 자꾸 해서 그걸 잡아주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소개서는 그 정도까지만 해주면 되고 추천서 역시 학교 생활이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증해서 이 학생이 좋은 학생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자기소개서 뭐 며칠 고민하고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오해가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학교 생활을 그러니까 제가 주5일 하는 거에 대해서 KMO 주5일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학교 생활이 망가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선택이긴 하지만 학교 생활이 잘 된다면 항상 문제는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하루 종일 졸고 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준비한 학생인데 제가 항상 좀 말씀드리는데 은밀하게 준비하는 애들 있어요. 은밀하게. 그러니까 선생님 몰라. 애들도 잘 몰라. 근데 얘는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갑자기 2학년 뭐 3학년 돼가지고 추천서를 써달래. 네가 영재였니?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얘는 진짜 잘하는 애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지 이게 뭐가 되는 거지. 학교에서는 막
졸고 힘을 못 쓰다가 3학년 되니까 저도 영재학교 지원합니다. 이렇게 놀래기 하고 선생님입니다. 이런 거는 이상한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잖아. 네. 근데 저 상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걸 이렇게 이 학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학년. 어떤 학년에서 우리 아이가 있느냐, 어떤 방향성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설명회 때 어떤 어머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아까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시냐고 여쭤보니까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 부분은 KM하고 영재고 준비하면 된다. 그럼 학년이 어떻게 돼요? 학년을 여쭤봤더니 1학년이래요. 아 그럼 1학년은 1학년에 맞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다. 뒤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게 너무 편하게 하시려고 해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맡겨놓으면 되겠지. 그러면 그것도 시기가 있잖아요. KM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시기에 들어가는 게 어떤 시기에 시작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도 명백히 있습니다. 제가 예전 설명에서는 어떤 달에는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직접적으로 학원의 구조상 시험의 흐름상 많이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12월 달이고 3월 달이고 특히 3월 달 특히 2학년이 되는 시기에 되게 안 좋거든요. 그 이유는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요. 그럼 기출문항을 이제 공개하기 시작했죠. 학교들에서. 이 부분에서도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학원에서 무슨 어느 학교는 기하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출문제도 이미 공개되는데 이렇게 뻔뻔한 소리를 하다니. 그림만 나오면 다 기하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별로 모든 학교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국과 여기 이거를 공개한다는 건 떳떳하다는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입학 시험이잖아요. 아 그러면 중국 안에 맞게 문 냈다. 요거잖아. 근데 영역 비중이랑 시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초 수학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본질적인데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건 비슷하잖아요. 이게 비슷한데요. 이게 좀 다른 부분입니다. 또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지금 기출문제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아이가 선행 속도가 늦다. 이거 이렇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선행 속도는 좀 느리더라도 수학에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지금 실제로 와서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저런 문제들을 잘 풀어요. 글을 잘 읽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수학도 이해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거 자체가. 그러면 그 다음에 이론적인 건 그렇게 별거 없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규칙을 찾고 그 규칙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방향성이라는 말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방향밖에 안 남아있어요. 영재고 입시.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론을 알면 어떤 선생님이 영재고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가 있는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풀고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공부하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뭐냐? 그 전까지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 기초 수학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기본기라는 거예요. 이런 기본기. 그러면 뭐 문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이거는 이견이 없고 있을 수 없고 그럼 이거 안에서 어떻게 이제 역량을 강화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근데 제 생각은 이 기초수학 역량 강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년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선행만 한다고 이게 불가능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선행 문제를 풀어도 애들이 푸는 게 또 달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 핵심은 뭐냐면 자기 수준에 맞게 단계를 밟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3월달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월달이 왜 안 좋으냐면 뭐 어머니들도 아시겠지만 2학년이 됐는데 3월달에 캠프를 시작한다? 그건 없는 것보다 이런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2학년이 되면 중간고사가 있죠. 본격적인 시험이 있죠. 그럼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험에 쏟아야 되니까 이 부분 안에서는. 그리고 그러면 공부가 연속적이지 않은데 사실 탄탄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진입을 해버리면 시간을 날리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오히려. 그럴 때는 차라리 선행하는 게 오히려 맞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예 상황마다 좀 다른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데 제 PG반에서 K반과 KG반 그리고 영재반으로 이제 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PG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확실한 성장이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확실한 성장이라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선행 부분이 어느 정도 돼 있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선행을 많이 원하시는 이유는 명확해요. 선행을 해서 실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영재고 준비해가지고 영재가 안 되면 실패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선행은 준비해가지고 어차피 고등학교 가기 때문에 영재고를 하든 과고를 하든 일반고를 하든 어차피 써요.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핵심 선행을 확실히 자기 걸로 만든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PG 원반이 있고 PG 3반이 있는데요. 일단 PG 과정이라는 건 저희가 핵심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수학 상하를 확실히 하는 단계예요. 수학 상하. 근데 수학 상하라고 하면 우리 아이 열심히 한 번 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수원이 수학 상하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왜냐면 수원이란 건 일단은 뭐 지수로고 상학함수, 뭐 수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꺼풀 벗기면 수학 상하예요. 다. 수준 좀 달라요. 미적분이 들어가니까 수준 다른데 수학 상하는 수원은 수학 상하를 잘하지 못하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등 선생님들도 같이 의견을 나눠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수투보다 오히려 수원이 더 어려운 킬러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뭐 영재고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영재고 기준으로 해도 수학상은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확실히 하자는 거예요. 확실히. 그리고 선행과 경시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행을 이제 하면서 경시 이론이라고 하면 사실 영재고에 필요한 경시 이론을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로 해도 영재고를 준비할 때 전혀 무리가 없어요. 물론 항상 이런 거잖아요. 과정을 밟았지만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신 있게 했는지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열심히 했다는 가정 하에서는 PG 1, 2반을 일단 거치고 그 다음 PG 3반까지만 진행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이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행을 하루하고 경시 이틀 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 어느 정도 완성하고 연결하죠. 그러니까 이거의 이론적인 부분들은 이런 거죠. 이론적인 게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사실 KMO도 요즘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좀 민망한 수준이에요. 옛날에는 그래도 이론들이 많이 필요한 문제들이 나왔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충분하고요. 일단은 이게 PG 1, 2, 3가 있는데 온 과정에서는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학 테스트 봤을 때 이 아이가 수학상이 잘 돼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잘 안 돼 있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갈 필요 없다. 이거 느낌이고요. 그리고 PG2간이 수학하예요. 그 진도 나갈 때도 수학상 실력 연습 문제로 책을 그냥 나가요. 물론 자체 교재가 있지만 PG2간도 수학하 이렇게 나가고요. 명확한 부분이 있어요. 수학3을 이제 확실하는 단계, 수학을 확실하는 단계. 그리고 PG3는 수학 상하 이제 실력 완성 문제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단계. 물론 대수라고 한 건 아이들이 잘 나가면 이제 경시 대수 이론을 같이 배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기하랑 조합. 그리고 보시면 이제 전체 커리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계속 복습이 계속 끼어 있어요. 계속 복습이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석달 코스 수학상을 뺐으니까 한 번으로 끝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애들이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저희도 못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G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 부분 안에서는 또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입안에 이제 따라오니랑 뭐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기 영재고 베테랑 선생님들이 들어가세요. 이 부분을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말씀 안 드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일단 수학 상만 하시는 분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조합 같은 경우에도 이런 조합을 이제 수업을 해도 아까처럼 중공 개념 안에서 영재고 문제까지 끌어서 이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다양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거리는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고 수학상 뭐 마찬가지고 3개월 뭐 이렇게 됩니다. 뭐큰 틀에서는 뭐 그리고 이제 K지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 수학사를 확실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수원까지. 근데 수원을 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게 수열이라는 단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그리고 지수로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치환이나 이거 한 번으로 수학사가 문제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줄 수 있으면 가장 좋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K지반은 어떤 반이냐? 일단은 뭐 나와 있지만 서류가 있더라고요. 이게 정시를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지반 같은 경우에는 K반하고 영재반으로 이제 갈 수도 있고요. 이제 K반이나 H반. 그러니까 이 과정은 K문 과정이에요. K문 과정. 이것도 부모님들이랑 상의를 해서 좀 이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뭐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재 과정.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저희가 이제 K문 과정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말씀 많이 안 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저희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할애들이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근데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별로 안 좋아지는 경우들. 예전에는 올해는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좀 그 느낌이 좀 많이 사그러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K문 5월달 이제 보고 나면 시험 보잖아요. K문은 일단 10% 약간 넘게 뽑는 시험이에요. 100명 있으면 10명 좀 넘게 돼요. 2차가. 작년에 좀 많이 뽑긴 했지만 그래서 얘기를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안에서 그럼 나머지 그러면 100명 중에 90명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90명 안 됐을 때 그 안 된 아이들이 그럼 헛공부를 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헛공부할 애들 있죠. 그 안에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흐름이 이어졌냐면 그 보고 나서 보통 이제 따라오는 이제 테스트를 막 보러 다녀요. 근데 이 테스트를 선생님도 보겠죠. 근데 뭐 나이스한 경우는 이거 뭐 잘 됐네요. 선생님도 잘 돼 있고 아주 훌륭한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1차도 안 돼. 봤더니 수학상은 점수가 형편없어. 넌 도대체 뭘 한 거니 그동안. 뭐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 답이 없어요. 서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폐해가 일어나는 게 사실은 적절하게 이제 방향성을 제시를 못 해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K지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은 경시를 어느 정도 한 친구들이 일단 대상이고요. 대상이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1차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설행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경시를 하면 뭐 주호일 말씀드렸으니까 뭐 이미 끝난 얘기인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시 일단은 선행 부분을 하면서 경시 과정도 같이 하루 정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K지반도 1, 2, 3로 나눠져 있고요. 그 부분 안에서 이제 경시 선행 부분을 확실히 챙겨가지고 좀 더 욕심이 있다면 다음 KMO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G 과정을 이제 거친 친구들은 KG 과정까지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재 과정까지 진행할 수 있죠. KG 과정은 일단은 수원이 KG 원반 같은 경우는 수원이 핵심이에요. 수원이 핵심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상하 10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돼요. 안 하면 까먹어요. 그리고 기하조합 정수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KG 투반은 역시 이제 수투가 메인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투가 메인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저는 이제 수투 과정은 사실은 이론적인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확실히 이해하면 그 다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요. 정석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수학상하에다가 수원 계속 연습을 시키고요. KG3는 미적분인데 이거는 그렇게 사실은 해당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장 K1반과 K2반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K1반을 어느 정도 거치고 나면 실제로 이제 수원이 어느 정도 될 거고 그 경시에 대한 감각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좀 더 선행을 나갈 것이냐, 만 1학년이라고 하면 아니면 그 상황 안에서 경시 부분을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준비해 보느냐 이 선택이 이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선택이라고 봐요.
영재고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K무해야 된다. 이런 느낌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K무반은 1년 동안 풀로 다 진행을 하질 않아요. 보통. 그러니까 반을 진행하다 보면 빛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K무 과정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 억지로 무리해가지고 K무를 시키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K무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예, 이런 오해가 있을까 봐. 근데 시킬 애들 시킨다 안 보여. 아까랑 똑같이 3개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험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MRT라는 게 있는데요. 좀 몇 가지만 이제 프로그램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초 수학 역량을 강화하는데 어떤 것들이 중요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실수하는 부분을 좀 줄여야 되는 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실수라고 하는 거. 뭐 입시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내신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건 스스로 뭐 간단한 빨리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틀린 걸, 자기가 틀린 걸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있어서 문제집 대부하고 그리고 문제 풀고 체크해주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체크를 해주는데 몇 개 맞았다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준 점수가 있는데 뒤에 수표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만약에 애들이 15문제 있으면 13문제를 통과라고 했을 때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다시 봐야 돼요. 그 문제. 제가 뭘 틀렸는지. 뭘 틀렸는지 봐야 된다. 스스로 보는 게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 안에서. 백날 얘기해봤자 안 고쳐져요.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문제 풀고 체크를 받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이 뭐 풀이를 배부하거나 해설해 주시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진짜 최대 A인데 저희 라운드를 좀 나눠놨고요. 채점 횟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과를 하는데 이게 라운드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13문제 중에서 11문제를 맞춰야 통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 군데에서 중보를 타가지고 애들이 딱 이제 보면 전략적으로 행동해요. 애들이 13문제 딱 나오면 자기가 이 정도는 풀 수 있어 없어를 딱 먼저 파악을 해요. 그러면 11문제를 자기가 절대 죽었다 끼어가도 못 맞춘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가만히 있어요. 전략적으로 3라운드까지는 가야 된다. 자기는. 아니 진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라운드를 나눠놓지 않았어요. 나눠놓지 않았는데 애들이 기준에 못 미칠 것 같으면 일단 멈춰요. 멈춰서 멍을 때려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행동이죠.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전략적인 행동을 하니까 이제 열이 받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네. 근데 그래서 라운드를 나눠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운드를 나눠서 11개일 때까지 이제 기준 점수를 저희가 제시하고 그 1라운드 시간을 쪼개놓은 거예요. 2라운드로 떨어지면 9문제, 7문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나눠놓으면 장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자기 1라운드 통과한 사람, 넌 2라운드 통과한 사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만 되면 눈이 바짝바짝 하는 애들이 있어요. 나의 실력을 보여주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채점 횟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체크를 받잖아요. 그러면 체크를 한 번 받고 통과한 애랑 10번 받고 통과한 애는 다른 애예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자기는 다 풀었다고 빨리 이제 내버리고 과시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뭐 여지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 안에서 그런 걸 고치려면 어찌됐건 채점 횟수가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린이들한테 다 시험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공지합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딴딴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개념 자체가 중등심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넘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 단계를 나눠가지고 아이들한테 통과할 수 있도록 다 나눠놓은 거예요. 시험을 봐서. 인증 같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 일단은 중심과 100문제 1-1 총경 100문제가 있어요. 딴딴이라고 딴 1-1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100문제를 풀어요. 이거 시험을 보죠 당연히. 딴딴 M이라고 그러죠. 시험을 보고 나면 뭐 물론 통과한 애도 있겠지만 이게 통과 못한 애들도 있어요. 제 따라 보는 거죠. 시험을 다시 봐야 돼요. 다른 문제고. 근데 이게 제가 또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해요. 1-1이 영재고 수학 문제 국어예요. 수의 성질 뭐 이런 거 배우거든요. 이론적인 바탕이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1-1 자체가. 여기 정수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뭐 1-2 이렇게 단계별로 뭐 진행을 하겠죠. 딴 3-2까지 행정.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딴 과정으로 가요. 그러니까 중도심화라고 하지만 뭐 어찌됐건 쉬운 문제는 아닐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딴 과정으로 가면 중등 문제집 수준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이제 또 진행이 되죠. 그리고 어찌됐건 뭐 중학교 과정이 학기로 따지면 6개니까 12단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생활이 이제 정상화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부분에서 준비가 될 거고 자연스럽게 영재고 준비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딱딱 1-1에 있는 문제예요. 이건 제일 첫 번째. 근데 이거 자체가 워낙 또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형태가 뭐 정수로 공부하면 당연히 많이 배우겠지만 영재고 안에서도 실제로 보면 2021학년도에 일단 나왔고요, 비슷한 게. 그리고 그 전에도 보면 같은 학교, 세종이긴 하지만 같은 학교 또 보면 또 똑같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주 연관성이 없는 걸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재고 시험까지. 근데 물론 이것만 안 나와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영재고 과정이 필요한 거냐면 뭐 이거 설명할 때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빠짐없이 하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 전략을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때문에 영재고가 좀 필요한 거죠. 실전적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거는 뭐 좀 제가 1학년이기 때문에 이게 좀 남사스럽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1학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못 푸는 이런 명확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거냐면 나쁜 습관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나쁜 습관. 그러니까 특히 초등학교 때 머리가 영특하다고 이제 주위에서 이제 평가하고 자기도 그렇게 믿고 직관적이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계속 계산하고 그리고 눈으로 계속 보고 그냥 문제 풀어버리고 서술 안 하고. 근데 두 가지 명확한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좀 과정이 길어지고 서술을 많이 해야지만 이 흐름이 보일 때, 그러니까 문제가 쉬울 때 그럴 수 있는 거죠. 문제 쉬우면 그렇게 돼요. 머리를 딱 보면 이거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점점 이제 어려운 걸 배울 텐데 그러면 서술을 해야 돼요, 자기가. 근데 자기가 서술하면 몰라. 그러니까 자기 글자를 못 알아보는, 글씨를 못 알아보는 애들이 있어요. 많아요, 생각보다. 제가 이 별에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서술이란 게 이게 글씨는 얼굴 같은 거다, 너희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쁘고 잘생기면 좋지 않겠냐? 그럼 아름답게 쓰려고 노력해라. 근데 아름답지 않아도 된다. 능력이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서술을 보여줘라. 문제 풀이로. 근데 웬만하면 이쁘고 잘생겼는데 능력도 있는 게 좋지 않겠니?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서술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생각해서.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그게 어떤 과정으로 발전이 되냐면, 그 눈으로만 봐요. 시험을 할 때도. 머리가 좋으니까 대충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면 서술 안 해요. 인상만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요. 근데 예습 복습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게 다 날라가 버려요. 네, 날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평가를 받냐면 아이는 똘똘한데 아니 좀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머니. 근데 점수 안 나와요. 네, 점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게 왜 어떻게 이걸 또 우리가 붙일 수 있느냐? 저는 계속 체크하고 와요. 지금 우리 수학학원의 특징은 1일 테스트 계속 본다는 건데, 아니 1일 테스트가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 아이도 아까 MRP를 보시면 MRP라고 했던 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객관적으로 잘못한 거와 잘한 거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납득을 하죠, 애들도. 근데 1일 테스트도 그냥 잘못 못 본 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습하고 안 하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계속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안에서 아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는 주간 테스트 봤는데 이번에 잘 못 봤더라. 다음 잘 봐. 한 달에 4번 봐요, 주간 테스트. 몇 번 보다 보면 그냥 한 과정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1일 테스트를 보는 건 일단은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지를 관찰해야 된다. 특히 저학년일 때. 그래서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뭐 아이가 뭐 주었다 끼워도 저는 이런 스타일을 고집할 거예요. 뭐 이게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어머니들이 그 부분을 아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면 변할 여지가 좀 더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건 중요하다고 보고요. 많은 데이터. 그리고 자기에 맞는 공부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이가 연계성이 있다고 하면 뭐 연계성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맞지 않은 친구들을 억지로 뭐 케어 과정을 간다거나 케어 과정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거나 반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 또 드는 생각이 이게 자기에 맞는 공부가 무엇일까에 대한 좀 고민이 있긴 한데 그거는 뭐 명확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아이가 가진 거 안에서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 그게 선행이 됐든 케어가 됐든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어머님들이 뭐 진행을 하시면서 스스로 뭐 아시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맞지 않는 억지로 이제 과정을 뭐 밀어넣는 거, 그 아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가는 거는 좀 바람직하다고 보죠. 일단 성장 속도가 그럼 늦어요. 그리고 너무 돌아가고. 그리고 이게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기도 하지만 머리가 좀 늦게 뛴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2학년 때 막 머리 갑자기 좀 더 성숙해지고 좀 잘 풀고 그런 친구도 있고 3학년 때 터진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현실은 비루하나 뭐 나중에 아주 잘 될 수 있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다양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학원은 어찌됐건 기초 수학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고 그거 안에서 단계별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과정을 제시한다. 이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예시를 좀 보면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서 일단 지금 7월달에 P3반이 이제 개강을 하는데 KG 원반도 개강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학 생활을 다 했어요. 그러면 P3반 와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수학 생활 부분이랑 그리고 경식 부분에 대해서 연계 1번에 대해서 그리고 가면 사실 뭐 KG 원반까지 수원까지 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때부터 선택이라는 거예요. KG 1을 가고 나면 그 안에서는 스투를 갈지 캠프 과정을 할지 이거는 선택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이가 수험 과정이나 PG3 과정을 거쳤을 때 충분히 캠프 과정을 가도 괜찮겠다. 이러면 K 과정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선생님이 좀 더 효율적이겠다. 그러면 KG 과정으로 이제 스투 과정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KG2까지 가면 영재준비 이제 단계로 국가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고 캠프 같은 경우에는 H반 과정까지 해서 일단 캠으로 준비 마무리하는 거 그게 목표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6개월이에요. 6개월. 지금 캠프 과정이 1년 동안 배워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준비가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배워야 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부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뭐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는 P2반으로 와서 뭐 3 과정으로 가고 여기로 가도 큰 무리는 없다 이 말씀 좀 드릴 수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정말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요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떤 과정이 맞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선행여도 좋고 K모도 좋다. 1학년들. 그리고 학년별로 좀 섬세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K모에 투자한다고 선행할 게 별로 없어요. 아이가 잘 따라와 주기만 한다. 근데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은 좀 다르죠. 이 부분 안에서. 그리고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늦은 단계가 절대 아니고요. 수학학을 끝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영재학교를 가느냐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영재학교를 가기에 절대 늦은 학년이 아닙니다. 수학학을 마쳤을 때.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자발분들. 그리고 오늘은 이경제반 설명회를 좀 기획을 했는데요. 이경제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전에 있던 학원에서부터 옛날에 이제 영재고 진학하는 애들이 다 이제 K모 하고 막 그 영재고 시험 보고 그러는데 사실 영재고 시험 자체가 K모하고 관련이 없은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서울 영재고가 1회하고 2회 정도는 좀 K모하고 많이 연관이 있었는데 한 3회쯤 되니까 한국과학 영재학교는 옛날부터 그랬고 그 K모 문제하고 정말 좀 괴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모든 학원들은 K모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제가 앞으로는 K모 안에도 영재고 갈 수 있는 때가 될 거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영재 교육의 흐름들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7, 8년 전인가 제가 일영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때 이제 처음 시행했는데 그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콧방귀도 안 꼈어요. 다 K모하고 모든 학원들이 뭐 K모 해야 된다. 뭐 K모 하면 나중에 선행도 잘해야 되고 그런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무슨 일이 점점 벌어지냐면 영재고 입시하고 K모하고의 괴리는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K모를 한 애들이 그 영재고를 가서 그러면 선행을 잘하느냐 또 그것도 좀 다른 세상이 또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K모가 1차가 굉장히 좀 쉬워졌어요. 그래서 K모를 막 그렇게 주 5일을 올인을 해가지고 하게 되는 좀 그럴 만한 시간적인 필요도 없고 심지어 주변에 보시면 왜 요즘에 초등학교 애들도 K모에서 상이 많이 나오죠. 그게 이제 K모 문제가 좀 쉬워지면서 수상화를 좀 열심히 공부를 한 아이들한테 기하 정수하고 조합적으로 이제 기초적인 걸 좀 가르치면 대부분 상이 나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좀 똑똑한 애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시험으로 변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그 K모에 좀 올인하는 게 좀 문제가 좀 생겼죠.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제 드디어 이제 그런 것들을 공감하기 시작하고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애들의 독해력과 언어 감각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진 거예요. 부모님들 어렸을 때부터 너무 수업만 시켜. 네, 원래는 영어랑 국어를 먼저 좀 시켜야 되는데 애들이 뭐 수학에만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하니까 애들의 언어 감각이 정말 떨어져서 가르쳐도 효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가가지고 막상 국어랑 뭐 이런 걸 해보니 만만치 않은 거죠. 그리고 내신을 한다고 영어를 딱 해보니 점수가 안 나와. 이러니까 부모님들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지금 영어를 못 놓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주변에 보면 옛날에 이제 영재학교 준비했던 애들은 처음에 이제 영어 좀 하고 나중에 중1 정도 되면 영어 적거든요. 내신만 해도 다 100점 나오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안 되는 애들이.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영어를 놓고 가지 이제 놓지를 못하니까 수학과 공부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K모에 대한 회의도 생기고 그래서 요즘에 일영재 프로그램들을 많이 찾으세요. 근데 이제 이게 막 커리만 맞는다고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어서 일영재 반이랑 저희들이 이제 일영재 프로그램에 P지반하고 K지반인데요. 우리 번장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여기 이제 P지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영재고 입시를 생각을 안 하시다가 그냥 중장창 선행만 달려오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부모님들이 우리 이런 아이들도 영재고 갈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수상화 정도 맞춘 아이들은 영재고 갑니다. 실제로. 물론 좀 똑똑해야겠죠. 근데 이제 선행만 중장창 달려서는 그런 영재고 시험 문제 유형들을 애들이 못 풀어내요. 그래서 요 P지반이라고 하는 컨셉 자체는 지금까지 선행을 좀 위주로 달려온 아이들한테 한 2일 정도는 3일 정도를 수학을 꾸준히 시키는 게 저희들의 목표고요. 2일 정도는 그 지금까지 경시나 이런 것들을 좀 안 해봤으니까 경시라고 하지만 이제 영재학교 입시에 필요한 어떤 내용들이죠. 경시 일부분이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공부시키고 하루는 꾸준히 선행을 시키고 그러니까 영재 대비 수업들을 좀 하면서 선행을 쭉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PG 1, 2, 3 이렇게 이름 붙인 거는 그 선행 과정에 따라서 조금 아이들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영재 대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사실 딱히 이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만 진행을 하면 아이들의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뭔가 배우고 재밌게는 했는데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근데 이거를 경험을 안 해본 애들은 이런 문제를 못 풀어내기 때문에 한 번은 경험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KG 프로그램은 거꾸로 너무 요즘에는 어렸을 때부터 K모를 너무 많이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2년 동안 K모 하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 때 막 무리하게 K모를 시키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K모를 한번 보고 엄마가 또 하라고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K모를 한 번 더 보기는 했어. 근데 더 이상은 K모를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요즘에 최근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그렇게 K모를 위주로 했던 아이들은 그러면 2일을 그냥 선행을 하고 그래도 하루는 꾸준히 영재들이 수업들을 좀 해야 된다. 그래야 영재부를 입시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학을 3일 정도는 꾸준히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든 건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게 막 주 5일 동안 아까 우리 본장님 그 KMO의 PLT를 좀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이들의 학습 습관부터 시작해갖고 너무 많은 걸 놓치고 가는 경우가 좀 많고요. 꼭 그래야만 영재고 붙는 거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영재고 붙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그런 경향성이 더 심해질 거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낸 거니까 오늘 한번 테스트 보시고요. 근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 우리가 운영하는 게 그냥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김경 부장님이 MRP, 뭐 딴딴, 그다음에 이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이요 경험에서 나오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아이들 이제 가르쳐 가면서 그 프로그램들을 개선하고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걸려서 정착된 프로그램들이라 아마 아이들이 그 수업을 하는 데는 아주 적합할 것 같고요. 최근에 아이들의 어떤 적성이나 그런 거에 맞게끔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 아이들 중에 K모나 이런 거에서 좋은 실적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뭐 일일 선행 중에 이거 뭐 선행을 하기는 정규반에서 하기는 좀 그렇다 그런 학생들이 좀 혹시나 있으면 저희 학원의 민희 선생님이 그 중학교 1학년도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민희 선생님이 아마 영재 수학 원투라고 해서 그 영재 수학 원투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실제로 우리 아이들한테 수 원투를 가르쳐 봤더니 애들이 재미없어요. 특별히 영재고 쪽에 좀 영재성 있는 아이들이 단순 선생님을 좀 싫어하는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래서 그런 영재 수학 그 우리 기존의 수학 1, 수학 2 내용 중에 영재학 입시에 좀 필요하면서 좀 힘을 더 쏟아야 되는 단원들을 좀 더 집중을 하고 아이들이 좀 고난이도로 생각하면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영재 수학 1, 2라는 프로그램이 아마 일요일날 특강 시간으로 깔리게 될 건데 그 일요일날 특강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요 반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는 창의 수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영재고 대비하는 창의 수학으로 바뀌고 지금 현재는 아마 이제 요 커리가 10월 달에 맞춰지면 우리 선생님이 그 창의 설계라고 해서 이제 영재학교 캠프가 창의 설계라는 이게 수학 시험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1년간 꾸준히 이제 영재 수학 1, 2하고 창의 수학 1, 2, 3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창의 설계라고 해서 수학 설계죠. 영재학교 캠프 유형의 문제를 해서 1년간 쭉 대비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하게 있으니까 아이들의 그 수준과 역량에 따라서 테스트 보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수학을 3일 정도로 이렇게 픽스를 꾸준히 시키시면 영재고 충분히 갈 수 있고요. 올해 영재고 지금 어저께 한국과학 영재학교가 서류 접수가 끝났고요. 오늘 이제 경기과학고까지 이제 아직 한국과학 영재학교는 어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접수 번호가 1080번? 1080번까지 갔대요.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에 설명할 때 부모님들한테 그랬거든요. 지역 영재들을 살리겠다고 그 지역 우선 선발 제도를 했는데 이거는 역효과를 낳게 할 거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 지금 교육 정책을 펼친 사람들의 논리가 70% 이상이 합격자들, 영재고 합격자들의 70% 이상이 서울 경기 지역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역 인재가 다 죽는 거 아니냐. 지역 우선 선발 제도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원자가 70%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서울 경기에. 그러니까 영재학교 준비하는 아이들의 지원 학생들의 70%가 서울 경기 지역 아이들이에요. 그럼 70%가 된 게 공정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지역 인재들을 우선 선발을 해야 된다 지금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에 사는 애들이 지방에 내려가겠어요? 티오가 줄었는데.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그랬어요. 올해는 서울하고 경기, 한국의 경쟁률이 올라가고 대전되고 세종 이런 데는 경쟁률이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다. 제 예언대로 됐어요. 그래서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408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대구는 458명. 세종 옛날에 막 1000명 오고 그랬거든요. 688명. 인천은 600명도 지원을 안 했어요. 반면에 서울은 720명, 경기는 730명, 한국은 지금 1000명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역효과가 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들이 선발되다 보면 지역에 있는 그 영재학교 선생님들은 죽을 맛이겠죠. 애를 가르치는데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이 제도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사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요즘에 이제 영재학교 준비하는 게 옛날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옛날에 한창 때 그 서류를 낸 아이들이 7,000명까지 갔거든요. 정말 많았을 때가 7,000명, 8,000명까지도 원서를 내고 막 그랬어요. 이중 지원을 빼고 그러니까 한 7,000명에서 7,500명 정도 서류를 내고 있는데 올해는 5,000장. 전국적으로 영재학교 준비하는 애들이 5,000명인데요. 그게 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2가 한 1,500명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경기에서는 아예 학년별로 발표를 했어요. 경기 700 오늘 나온 보도자료니까 730명 중에 331명이 2학년이에요. 3학년은 399명이에요. 근데 서울은 더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는 2학년이 올해 많이 지원을 안 한 거예요. 예년에 비해서. 왜냐하면 2학년들을 많이 탈락시켜요. 서울에서. 경기는 2학년 애들이 시험 보러 왔는데 시험장에서 뛰어다니고 그런 데요. 그냥 경험 삼아서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영재 시험 준비해서 기겁을 한 거죠. 그래서 야 2학년들이 웬만하면 받지 마라. 이래가지고 막 더구나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2학년들을 서류를 많이 탈락시키니까 작년에 부모님들이 겁나서 올해 이제 2학년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린 건 서울은 안 그래요. 그래서 서울은 720명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00명이 2학년일 겁니다. 3학년은 300명이 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서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2단계 시험을 학원에서 이렇게 착실하게 준비한 애들 중에 2단계 시험을 떨어지는 비율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2단계는 다 통과돼요. 아마 올해 서울과 경기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반면에 대전이나 이런 데는 인원은 좀 적더라도 실제 경쟁률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어쨌거나 3,500명 중에 한 700명 정도가 영재 2학년 빼고 2학년들도 영재 붙으니까 3학년들끼리 경쟁을 하자면 3,500명 중에 한 700명 정도 시험 보게 합격하게 되고요. 근데 그 3,500명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학원을 착실하게 다니면서 공부를 이렇게 차분하게 어렸을 때부터 준비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좋은 학원에 좋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쭉 맡겨주시고 테스트 계속 해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의 역량이 계속 보여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런 학원 장점이 이제 부모님들이 이거 해볼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일단 넣어보면 될지 안 될지는 그냥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요. 그냥 저절로. 안 될 애들은 미리 중간에 다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끝까지 살아남는 아이들 중에 거의 한 60% 정도는 영재학교로 가고요. 한 20% 정도는 과거까지 가고 한 20%는 일반고를 가서 추상위권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못 교육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늦었다고 생각하는 많은 학원들이 뭐 중학교 1학년이 뭐 수상밖에 안 했어요, KMO 안 했어요. 그럼 당신 늦었네. 말도 안 되거든요. 2년이면 영재학교 준비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물론 쉽다는 건 아닌데 왜냐면 뭐 전국에서 우수한 아이들이 가니까 쉽진 않지만 아이들이 끝까지 좀 잘 견디면 좋은 결과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설명해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학원이 이렇게 3일 하고 나면은 중간중간에 과학 프로그램을 충분히 껴 넣을 수가 있는 시간표가 나오고요. 학원에 이제 그렇게 마케팅을 해놨으니까 저희 원장님이랑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 아마 좋은 상담들을 해드리도록 생각합니다. 이 시간 감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렸는데 그거 적으셔서 내보내주시고요.